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 노령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남들보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령연금을 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령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남들보다 긴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노후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분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이 매우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점인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37년간 꾸준히 가입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1988년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였고 1, 2차 연금 개혁을 거치며 점차 낮아진 소득 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이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추납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부, 즉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은 나중에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연기연금입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만큼 많이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 또한 노령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기하는 1년마다 7.2%, 최대 5년 36%의 가산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연금을 당장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겐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게 된 이유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 반영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 것도 300만원 돌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65만 4천원이었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올해 2.3% 인상돼서 66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게 된 분의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말처럼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숨겨진 비밀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9월부터는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이 월 84만 원 이상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숨겨진 비밀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고 혹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으니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노령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다행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에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띠 졸라매고 추납에 임의가입까지 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큰 손해 아닐까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구조개혁보다도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독소조항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